남편분이 참 다정하고 착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은 좋겠어요. 그런 남편분도 계시고. 그 뒤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이혼녀가 먼저 내려서 자기 집으로 들어갔어요. 전 그런 이혼녀 뒷모습을 보며 남편을 떠올렸죠. 남편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늦게 들어올 때마다 이혼녀랑 같이 들어왔었거든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남편 구두 소리와 이혼녀 구두 소리, 그리고 우리 집 문이 열리면 이혼녀 집 도어락 소리도 들린 적이 있었어요. 이 뒤로 느낌이 쎄해서 친하게 지내던 동네 엄마이자 친구처럼 지내는 이후 씨의 생각나더군요. 이 친구 남편도 바람 펴는데 친구가 증거를 모아서 이혼소송에서 승소했었기 때문에 찾아가서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생각보다 충격적인 말을 꺼냈어요. 남편한테는 말하지 마. 대놓고 의심하면 더 철저하게 숨길 거야. 그 대신 집 천장에 작은 소형 비디오를 몰래 설치해봐. 나도 그걸로 전 남편 바람핀 거 잡았잖아. 남편이 아무리 의심돼도 그래도 될까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남편이 늦게 오는 날이 점점 많아졌거든요. 옷에서 여자 향수 냄새까지 나게 돼서 친구 말대로 천장에 소형 비디오를 설치해놨어요. 딸을 데리고 친정에 가기도 하고 딸이랑 단둘이 놀러 가기도 하면서 남편이 방심하길 기다렸죠. 며칠 뒤에 비디오를 틀어봤는데 제 예상과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지더군요. 남편이 이혼녀가 아닌 다른 여자를 불러서 밥을 먹는 것도 모자라 껴안고 놀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다름 아닌 민주 엄마였고요. 옆집 이혼녀가 바람을 폈다는 둥 흉을 본 이유도 자기가 바람피는 걸 안 들키려고 그랬던 거였어요. 남편의 불륜녀가 민주 엄마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이상했던 순간이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남편이랑 저, 민주 엄마, 민주 아빠랑 넷이서 반주했을 때가 한 번 있었는데요. 넷이서 만난 건 처음이라 정신이 멀쩡할 땐 어색했는데 전부 다 술에 취하면서 스스럼 없어졌죠. 저는 너무 취해서 잠시 엎드려 있었는데 제가 자는 줄 알았나 봐요. 민주 엄마가 남편한테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노이 아빠랑 나 생각보다 이야기 잘 통하네. 남자답게 생겨서 엄청 과묵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웃겨? 이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살짝 들어 올려서 민주 엄마를 봤어요. 민주 엄마가 남편 팔을 붙잡거나 두드리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또 벌개진 얼굴로 키득거리면서 이런 말을 해대고 있었고요. 민주 엄마는 우리 마누라랑 다르게 왜 이렇게 웃음이 많아? 술 마셔서 그런가? 남편이 이런 식으로 별말 안 했는데 민주 엄마가 난리를 쳤어요. 술 취한 사람 특유의 큰 목소리 알고 계시죠? 그 목소리로 아, 뭔데? 나 웃은 적 없어. 라고 소리치며 남편 팔을 잡고 막 흔들어댔어요. 일어나서 뭐라 할까 티를 좀 내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민주 아빠가 이랬어요. 이 사람 취했네. 노이 아빠가 별말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웃기대? 그만 마시고 들어가서 자. 민주 아빠 말을 듣고 민주 엄마가 정신이 든 것 같았죠. 갑자기 자기 얼굴을 만져보더니 너무 뜨겁다며 세수를 하고 오겠대요. 민주 아빠는 민주 엄마가 돌아오기 전에 얼른 정리하고 자리 파하자고 했고요. 민주 아빠가 이러니까 옛날 일이 떠올랐어요. 애들 엄마들끼리 연말에 만나서 술 한잔한 적 있는데 그날 민주 엄마가 엄청 신나 있거든요. 술에 잔뜩 취해서는 애들 키우느라 집에만 있었는데 드디어 해방이라며 방방 뛰던 게 생각나 그러니 했어요. 저는 민주 엄마가 술에 취하면 사람이 밝아지고 스킨십이 많아지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모든 게 제 착각이었어요. 이런 상황을 전부 다 알게 된 이상 남편의 불륜을 절대 용서해 줄 수 없었어요. 제대로 참교육해 주려고 다음날 남편이 출근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려다가 말고 갑자기 이렇게 묻더라고요. 뭐야, 당신 출근 안 해? 그 차림으로 회사 갈 건 아니지. 저희 회사 사람들은 전형적인 오피스룩 차림으로 출근해야 했거든요. 잠옷이 아니라 평상복 차림이긴 했지만 회사에서 입을 만한 옷차림이 아니라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콜록거리며 대답했죠. 내가 말 안 했나? 몸이 안 좋아서 연차냈어. 팀원들한테 말해놨으니까 회사 잘 다녀와. 그랬더니 의심도 안 하고 딸내미를 데리고 출근을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항상 아침에 같이 집을 나서서 어린이집에 딸을 데려다 주고 회사로 출근했었거든요. 베란다에서 남편과 딸이 차 타고 가는 모습을 보자마자 시댁에 전화를 걸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받으시길래 긴 말 안 하고 바로 말씀드렸죠. 어머님이랑 아버님께 기니 보여드릴 게 있는데 지금 저희 집으로 와주실 수 있나요? 남편 오기 전에 오셔야 해요.
어머님이 제 의미심장한 말에 깜짝 놀라셨나 봐요. 시계를 보시더니 이리 물으시더라고요. 세상에, 이 시간에 웬일이니? 회사에 있을 시간 아니야? 연차라도 냈어. 사표 낸 건 아니지?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래? 저는 시부모님 두 분 다 직접 오셔야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전화를 끊은 뒤에 바로 오시더라고요. 사시려 분 뒤에 초인종 소리가 들리길래 문을 열어드렸어요. 어떠한 부연 설명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시부모님 앞에 동영상을 틀어드렸죠. 두 분 다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시어머니는 울고 시아버지는 베란다로 나가서 줄담배만 피셨어요. 그 와중에 어머님께서 제 손을 잡고 사정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 며느라. 우리 아들 한 번만 봐줘라. 한 번은 그럴 수 있잖니. 우리 아들이 한 번 더 그러면 내가 용서 안 할게. 내가 다시 데려가서 인성교육 시킬 테니까 선녀 딸 생각해서 한 번만 봐줘. 전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이 옆집 여자한테도 추건덕됐다고 말해버렸어요. 사실 그동안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는데 옆집 여자한테 계속 귀찮게 말도 걸고 남의 여자 손도 덥석덥석 잡더라고요. 옆집 여자한테 말 걸 일만 생기면 저를 밀어내고 먼저 나섰어요. 제가 보고 있는데도 당당하게 친한 척을 했었죠. 아, 그때 눈치챘어야 했는데 제가 예민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옆집 여자가 냉정하게 쳐내지 않았으면 남편의 상간녀가 둘이 되었을 거라고요. 그 순간 어머님 눈빛이 멍해지더니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젠 눈물도 흘리지 않고 차분해진 얼굴로 한참을 생각하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옆집 여자한테도 추파를 던졌다고? 우리 아들이 밥 먹듯이 그런 짓을 했다니. 내가 무슨 짓을 당했는지 알면서. 시어머니는 사실 한 번 이혼한 경험이 있었어요. 전 시부가 바람을 피는 바람에 이혼했는데 한 번이 아니었죠. 한 번의 실수라고 생각하고 처음엔 봐줬는데 전 시부가 또 바람을 핀 거예요. 결국 어머님이 전 시부랑 이혼한 것인데 남편이 실수로 그런 것도 아니고 전 시부랑 똑같은 짓을 한 거였어요. 남편이 배신했다고 생각했는지 시어머니께서 부들부들 떨면서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피줄은 못 쏘긴 하더니 전 남편이랑 똑같은 짓을 하네. 걔는 지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도 그런다니. 시어머니한테 전해 들어서 전 시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전 시부가 상관이한테 버림받아서 단칸방에서 외롭게 살고 있다고 했었거든요. 게다가 늘 충동적으로 돈을 쓰면서 살아서 전 시부 시중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 병까지 들었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도 못 받고 골골대기 시작하니까 시부한테 이런 전화를 걸었던 거예요. 여보, 당신이 다시 재혼했다는 소식 다 들었어. 당신 몰래 다른 사람 만난 것도 모자라. 가정을 버려서 이렇게 벌 받나 봐. 그 꽃밤 같은 가시네가 도망가 버리고 돈 한 푼나 없어서 골골대고 있어. 새살림 차린 사람한테 이러는 거 정말 미안한데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예전에 나 아프다고 약 다려서 주고 땀 닦아주고 간병해주던 게 생각나서 전화해봤어. 나 당신이 너무 그리워. 어머님이 그 연락을 받고 얼척없어서 바로 전 시부에게 비아냥됐다고 하죠. 어리고 예쁜 여자 좋다고 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래?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이렇게 불쌍한 척하면 내가 도와줄 줄 알았어. 어림도 없지. 감히 날 뭐라고 생각한 거야? 이 연락처 바로 차단해버릴 테니까 다시는 전화할 생각하지 마. 시어머니가 이러고 전화를 끊어버리고 차단해버린 사실을 우리에게 전부 다 이야기해줬죠. 남편도 이 상황을 전부 다 알고 있는데 비양심적으로 행동해서 시모가 괘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저한테 이혼할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남편이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어도 집안 어르신이잖아요. 어떻게 말씀드릴까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얘기 드렸어요. 사실 더 이상 남편이랑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지금도 틈만 나면 의심되고 남편에게 믿음이 안 가는데 어떻게 평생을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아이한테도 못할 짓인 것 같아서 이혼하려고요. 제 대답을 듣고 잠시 골똘히 뭔가를 생각해보던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너희들이 지내고 있는 이 집 사실 내 명의로 되어 있어. 너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지금 주면 재산 분할을 해야 하지 않겠니? 차라리 이혼한 후에 이 아파트를 주마. 그러면 그놈한테 받을 만큼 받고 내가 정작 줘야 하는 재산은 없을 거야. 시어머니께서 이 뒤에 아파트라도 받고 기분 풀라고 지금 제 심정 이해하고 있다는 말까지 해주셨어요. 어머님께서 생각 외에 말을 해주신 것도 모자라 의외의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가 남편 명의로 된 건 줄 알았어요. 남편이 늘 자기 거다 이런 소리를 해대길래 확인도 안 하고 그렇구나 하고 납득했었거든요. 어머니께서 제 말을 듣고 뭐 그런 놈이 다 있냐고 노발대 말하셨죠. 그놈은 뭔데 결혼한 마누라한테까지 그런 거짓말을 한대. 여자 좋아하고 허세 많은 놈인 줄은 알았는데 도대체 무슨 꿍꿍이인지 모르겠다. 남편분이 참 다정하시고 착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은 좋겠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딩 하고 열리고 윤서빈 씨가 먼저 내려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자 문득 남편 황철민 씨가 떠올랐죠.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늦게 들어온다던 날마다 이상하게도 두 사람의 발소리가 함께 들렸거든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 뒤로 남편의 구두 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윤서빈 씨의 구두 소리. 우리 집 도어락이 삑 하고 열리면 잠시 후 옆집 도어락 소리도 겹쳐 들린 적이 있었어요. 느낌이 싸했습니다. 그래서 친하게 지내던 동네 친구 이우 씨가 떠올랐죠. 그 친구는 남편 바람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 이혼 소송에서 이겼던 사. 이렇게 넷이서 반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초반엔 다들 어색했지만 술이 돌자 스스럼이 풀렸죠. 저는 너무 취해 잠깐 엎드려 있었는데 제가 자는 줄 알았는지 최지영 씨가 남편에게 불쑥 말하더군요. 도희 아빠랑 나 생각보다 이야기 잘 통하네. 남자답게 생겨서 엄청 과묵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웃겨? 저는 고개를 살짝 들어 그녀를 봤습니다. 최지영 씨가 남편 팔을 붙잡고 두드리며 깔깔 웃고 있었어요. 남편도 얼굴이 벌개져 키득거리며 민주 엄마는 우리 마누라랑 다르게 왜 이렇게 웃음이 많아? 술 때문인가? 하고는 선을 넘는 농담을 내뱉었죠. 최지영 씨는 술 기운을 핑계 삼아 더 큰 소리로 아, 뭔데? 나 웃은 적 없어. 라며 남편 팔을 잡고 흔들어댔고요. 제가 일어나서 뭐라고 할까 기색을 보이려는데 최상우 씨가 말렸습니다. 이 사람 취했네. 도희 아빠가 별말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웃기대? 그만 마시고 들어가서 자. 그 말을 듣고서야 최지영 씨가 제정신이 든 듯 얼굴을 만지며 얼굴이 너무 뜨겁다 하고 세수하러 갔죠. 최상우 씨는 그녀가 돌아오기 전에 자리 파하자고 했고요. 그때는 예전에 연말 모임에서 최지영 씨가 잔뜩 취해 아이 키우느라 집에만 갇혀 있었는데 드디어 해방이라며 방방 뛰던 모습이 떠올라 그냥 그런 성향이겠거니 넘겼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제 착각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버린 이상 남편의 불륜을 더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제대로 가르침을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이 현관 앞으로 나서다 말고 묻더군요. 뭐야, 당신 출근 안 해? 그 차림으로 회사 갈 건 아니지. 우리 회사는 전형적인 오피스룩이 규정이었죠. 저는 일부러 콜록거리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내가 말 안 했나? 몸이 안 좋아서 연차 냈어. 팀원들에겐 말해놨으니까 회사 잘 다녀와. 남편은 의심도 하지 않고 딸 도희를 데리고 출근했습니다. 베란다에서 차가 떠나는 걸 확인하자마자 저는 시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가 전화를 받으시길래 길게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어머님, 아버님과 함께 급히 보여드릴 게 있어요. 남편 오기 전에 집으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세상에, 이 시간에 웬일이니? 회사에 있을 시간 아니야? 연차 냈니?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저는 두 분이 직접 오셔야 말씀드릴 수 있다고만 했습니다. 더 묻지 않으시고 전화를 끊으신 뒤 바로 오시더군요. 40여 분 후 초인종이 울렸고 저는 문을 열어 두 분을 맞았습니다. 부연 설명 없이 엘리베이터 복도 CCTV와 현관 도어벨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두 분의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셨고 아버지는 베란다로 나가 담배만 연달아 피우셨죠. 그 와중에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사정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며느라. 우리 아들 한 번만 봐주라. 한 번은 그럴 수 있잖니. 다시는 못하게 내가 데려가서 정신 차리게 할게. 도희 생각해서 제발. 저는 그 앞에서 그동안 참았던 말을 그대로 꺼냈습니다. 어머님, 남편은 옆집 분에게도 추근덕거렸어요. 제가 예민한 줄만 알았는데 제가 보는데도 당당하게 친한 척을 했어요. 옆집 분이 냉정하게 선을 그어주지 않았으면 상간녀가 둘 되었을지 몰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의 눈빛이 멍해지며 망연자실해졌습니다. 이윽고 눈물은 마른 듯 차분한 얼굴로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하셨어요. 옆집 여자한테도 추파를 던졌다고? 우리 아들이 밥 먹듯이 그런 짓을 했다니.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면서 사실 어머니는 한 번 이혼의 상처가 있으셨어요. 전 시부 황철순에게 여러 차례 배신을 당하신 뒤 이혼하셨죠. 한 번의 실수라 여기며 처음엔 봐주셨지만 배신이 반복되자 결단을 내리셨던 분입니다. 그걸 뻔히 아는 아들이 똑같은 짓을 했다는 사실이 어머니를 더 무너뜨렸겠죠. 피는 못 속인다더니 전 남편이랑 똑같이 굴어? 지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도 그러는 거야? 저도 전에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전 시부는 결국 버림받아 단칸방에서 외롭게 살고 있다 했죠. 충동적으로 돈을 쓰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병까지 얻어 치료도 못 받는 처지라더군요. 그러다 어머니께 이런 전화를 했답니다. 여보, 당신 재혼했다는 소식 들었어. 나 많이 아파. 예전에 나 아프다고 약 다려주고 땀 닦아주고 간병해 주던 거 그게 생각나서 미안하지만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머니는 얼척없어 단호히 잘라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리고 예쁜 여자 좋다고 떠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이래?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불쌍한 척한다고 내가 도울 줄 알았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 길로 차단. 끝. 어머니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담담히 들려주셨죠. 남편도 이 상황을 다 알면서 비양심적으로 행동했다는 생각에 어머니는 더욱 분개하신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물으셨어요. 이혼할 거니? 집안 어르신 앞이라 조심스러웠지만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네, 더는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지금도 틈만 나면 의심이 올라와요. 믿음이 없는 관계를 어떻게 평생 끌고 가겠어요. 아이에게도 못할 짓인 것 같아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던 어머니가 잠시 골몰하시더니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지금 너희가 지내는 이 집 사실 4명이야. 지금 당장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지금 주면 재산 분할을 해야 하잖니. 이혼이 끝나면 이 아파트를 내게 주마. 그러면 그놈한테 받을 건 받고 내가 굳이 내줄 재산은 없을 거다. 어머니는 제 마음을 이해한다고 아파트라도 받고 속을 좀 풀어라 하며 등을 다독이셨습니다. 뜻밖의 말과 뜻밖의 사실. 저는 그 자리에서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결론을 더욱 또렷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사실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가 남편 명의인 줄 알았어요. 남편이 늘 자기 거라고 큰소리치길래 확인도 안 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거든요. 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노발대발하셨죠. 세상에 그런 놈이 다 있냐. 결혼한 마누라에게까지 거짓말을 해. 여자 좋아하고 허세 많은 건 알았지만 도대체 무슨 꿍꿍이냐. 얼른 이혼해버려라. 그래야 정신 차리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그 자식은 아주 그냥.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지금 당장 황철민을 부르라고 하셨고 아버님이 바로 전화를 거셨습니다. 다짜고짜 호통이 터졌죠. 야, 내 짓 다 알았다. 지금 당장 와라. 안 오면 회사고 뭐고 몽땅 뒤집어 엎을 거다. 무슨 변명을 했는지 몰라도 남편은 불이 나게 달려왔고 거실 TV에서 재생 중이던 엘리베이터 복도 CCTV 그리고 우리 집 도어벨 영상을 보자마자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싹싹 빌기는커녕 이렇게 나오더군요. 도희 엄마, 이게 다 뭐야? 당신이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참 어이가 없네. 그래, 차라리 이혼하자. 지금 이건 불법 촬영이잖아. 집에 이런 걸 숨겨놓고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밥 차려주고 웃고 떠들었다고? 저는 침착하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어요. 불법. 이건 관리사무소 정식 절차로 열람한 CCTV이고 우리 집 도어벨 카메라 기록이야. 다 합법이거든. 당신이 늦게 들어오던 날들 누구와 함께였는지 소리까지 남아있어. 남편은 말문이 막혔는지 소리만 질렀죠. 아무리 내가 바람을 폈어도 이런 식으로 망신을 줘? 우리 엄마 아빠까지 불러서. 당신 이혼 소송하려고 이러는 거지. 그럼 나도 고소할 거야. 죄 우러날 테니까 두고 봐.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남편을 똑바로 노려봤습니다. 다 했어. 당신이 그렇게 당당하면 해봐. 난 절차대로 했고 기록도 있어. 예전에 집에 절도 의심이 있어
경찰 신고까지 했던 거 당신도 알지? 필요한 건 다 남겼어. 대충 겁주면 물러설 줄 알았지? 남편은 더는 반박을 못했습니다. 그때 시아버님이 이를 악물고 욕하듯 말하셨어요. 내가 바람핀 주제에 제정신이냐? 그러자 남편이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소리를 뱉었습니다. 친아버지도 아니면서 상관하지 마세요. 우리 집안일에서 손 떼시라고요. 순간 제 뒷골이 땡겼습니다. 어머님은 더 크게 소리치셨죠. 뭐가 어쩌고 저쩌. 너 아버지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이고, 누가 황철순 아들 아니랄까봐. 너 이제 우리 식구 아니다. 호적에서 판다. 황철순이처럼 상간이한테 버림받고 살다 2번 다시 연락하지 마라. 어머니가 손절을 선언해도 남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최지영 씨 사랑해요. 사랑해서 그랬다고요. 그래서 도희 엄마한테 잘못했다고도 못 빌어요. 엄마, 아빠가 미워하시겠지만 이해해 주세요. 아버님이 멱살을 잡아도 소용없었고 남편은 끝까지 이 나이에 사랑에 빠졌다는 타령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휘청,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를 내셨고 남편은 멀뚱히 보기만 했죠. 저는 그 꼴을 보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짐 싸. 당장 꺼져. 그러자 남편이 뻔뻔하게도 내가 왜? 나 여기서 최지영이랑 살 거야. 그 집도 이혼할 거라고. 이미 같이 살자고 얘기 나왔어. 내 돈으로 산 아파트니까 내가 나가. 남편은 아파트를 유일한 무기처럼 휘둘렀습니다. 저는 짧게 웃고 말끝을 세웠죠. 그래, 내 돈으로 샀겠지. 그런데 명의는 내게 아니잖아. 어머니 말씀으로는 어머니 명의라던데. 남편의 얼굴이 새빨갰습니다. 어머니 거니까 내거나 다름없다고 우겼고 속으로 저는 비웃었죠. 등신아, 조만간 이 집은 내 거가 될 텐데. 그때 시어머니가 옆에 파이채를 번쩍 들며 고함치셨습니다. 그게 왜 내 돈이야? 내 엄마 아빠 돈이지. 쥐꼬리만큼 보태놓고 감히 내 돈이라고? 남편은 어머니를 피하며 뻔뻔하게 소리만 질렀죠. 아니, 내 말 좀 들어봐요. 도희 엄마가 내가 안으려고 할 때마다 피했고 둘째도 안 가지려 했잖아. 내가 바람핀 건 당신 탓이지. 엄마는 왜 며느리 편만 들어요? 어머니는 훌쩍이며 죄를 자신에게로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며느라, 내가 죄가 많다. 아들을 내가 잘못 키웠나 보다. 남편 잘못 만나 도망간 인간 보고 얘가 뭘 배웠겠니? 쓰레기짓만 배웠겠지. 남편은 이동도 없이 저만 밀어대며 나가라고 악다구니를 쳤습니다. 저는 결심을 굳히고 시부모님을 모시며 말했죠. 그래, 지금은 당신 집이라니까 나가줄게. 당신이 이혼하고 싶다 했지. 준비해. 나중에 무릎 꿇고 울어도 난 안 돌아와. 문을 나서는데 남편의 비웃음이 등을 때렸습니다. 그래, 위자료나 받아서 먹고 살아. 불쌍해서 주는 거야. 너 땡전 한 푼 없잖아. 가난한 친정집 들고 온 재산도 없으면서.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한 복수가 있었죠. 시부모님께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 저는 머리를 써두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쓰는 것과 같은 모델의 USB를 하나 사두고 그 안에 황철민과 최지영의 영상을 담았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 회사에 가 남편 USB와 바꿔치기. 남편이 중요한 프로젝트 핑계로 매일 늦던 걸 떠올리며 세운 계획이었습니다. 제 예상대로 남편은 그 USB를 들고 회의실로 갔고 곧 팀원들과 거래처 사람들이 모였죠. 발표 시간이 되자 남편은 아무 의심 없이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켜졌습니다. 노트북과 대형 스크린에 남편과 최지영의 모습이 도배되자 남편은 소리쳤죠. 이게 뭐야?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USB를 잘못 가져왔나 봐요. 그게 아니라 해킹당한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해명을 늘어놓으며 영상을 끄려 했지만 허둥대기만 했고 소리는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거래처와 팀원들은 정색했고 저를 아는 동료들은 제 눈치를 보며 얼어붙었죠. 결국 제가 어리바리한 남편을 향해 시원하게 던졌습니다.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왜 꺼요? 이번 프로젝트 획기적이네요. 이대로면 이혼도 하고 참 좋겠다 싶고요. 남편이 회사에서 미쳤냐, 잘리고 싶냐라고 윽박지르자
저는 단호히 받아쳤습니다. 잘릴 사람은 나가 아니라 당신이야. 왜 그랬는지 알아? 당신을 업계에서 매장시키려고 한 거거든. 난 당신이랑 다르게 바람도 안 폈고 설사불똥 튀어도 상관없어. 이혼하면 그만이니까 일이 없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을걸? 남편은 끝까지 본성을 숨기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머리까지 멍청하네. 위자료 줘봤자 얼마나 된다고 이래? 어차피 재산 분할해야 해서 거기서 거기야. 너한테 좀 더 주는 것뿐이지. 중요한 발표 자리에서 그는 자기 손으로 무덤을 팠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 눈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그래? 과연 거기서 끝날까? 좋아. 이혼해보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그리고 그날 저는 곧장 대표실로 가서 말했습니다. 사표 내렸습니다. 대표님이 놀라 물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야? 회의실이 어쩐지 소란스럽더라. 저는 모든 걸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물론 약간의 거짓말은 보탰어요. 사실 남편이 바람을 피웠거든요. 제가 방범용으로 설치해 둔 현관 도어벨 카메라와 관리사무소에서 열람한 CCTV에 딱 찍혀서 이혼하자고 마음먹고 소송 준비 중이었어요. USB에 불륜 장면을 저장해 놨는데 남편이 자기 USB랑 헷갈린 것 같아요. 그런데 도리어 저한테 막말을 해대더라고요. 대표님, 정말 죄송해요. 사적인 일로 프로젝트를 망치고 싶진 않았는데요. 남편이 이럴 줄 몰랐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눈물까지 보이자 대표님은 조용히 위로해 주셨습니다. 몰랐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는 말도 하셨죠. 대표님은 제가 이 일을 너무 잘하고 실적도 좋아서 놓치고 싶지 않다며 연담이 좀 길어졌습니다. 결국 퇴근 무렵 사직서를 처리해 주시기로 했고 저는 그때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죠. 마음 같아서는 곧장 친정으로 가고 싶었지만 도희 때문에 일단 집에 들렀고 결국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남편은 보자마자 시비를 걸었죠. 아무리 내가 바람을 폈어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어. 당신이랑 이혼하면 우리 딸 양육비도 보내고 그래야 하는데 그게 좋아? 이미 양육권은 포기하고 돈만 주겠다는 식의 말. 어이가 없었죠. 거기다 이 집에서 짐 싸고 나가라며 큰 소리를 치더군요. 저는 이미 나갈 생각이었기에 또렷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내 발로 나가는 거야. 당신한테 쫓겨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내 집이 될 거니까 당신은 잠깐만 살고 있어. 남편이 헛소리하지 말라고 하기에 저는 비웃음으로 답하고 짐을 싹 싸서 도희를 데리고 친정으로 넘어왔습니다. 며칠 뒤 친하게 지내던 직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회의에 참석한 팀원들한테 들었다며 숨도 안 쉬고 쏟아놓더군요. 세상에 말도 없이 그만둘 줄이야. 사람들이 그러는데 황 팀장 바람 폈다며. 회의 시간에 불륜 영상까지 공개돼서 난리였다고 진짜야? 이혼 소문이 쫙 퍼졌어. 거래처도 알아서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알아? 황 팀장 그만두지도 않고 끝까지 프로젝트 마무리하더라? 참 독하죠. 지가 안 잘릴 거라고 믿었는지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잡은 듯 죽을 둥 살둥 일을 했답니다. 하지만 일이 겨우 마무리되자마자 해고됐어요. 제 계획대로 거래처까지 소문이 퍼지면서 신뢰를 잃었고 회사는 그를 정리했죠. 이후로도 취직이 어려웠는지 무직 상태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직원은 낮게 한숨 쉬고 이런 말까지 덧붙였어요. 나 원래 황 팀장 진짜 싫었거든. 내가 유부녀인 거 뻔히 알면서 추근덕대더라. 틈만 나면 같이 밥 먹자. 끝나면 뭐하냐 끈질기게. 혹시 내가 오해할까 봐 말을 못했지.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직원들한테 다 그랬대. 직원은 이혼 정말 잘했다. 정말 못된 놈이었다. 라면서 복수 사이다였다고 제 기분까지 대신 풀어줬습니다. 저는 조용히 예고했죠. 여기서 끝낼 것 같아. 남편은 아직 반성도 안 했어. 현실 파악 못하니까 제대로 참교육해줘야지. 직원이 어떻게 할 건데? 묻길래 일이 전부 끝나면 얘기해 줄게. 했고 나중에 전모를 듣더니 진짜 속이 시원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마지막 남편을 제대로 정신 차리게 만든 이혼 재판 날이 왔습니다. 재판이 끝나도 남편 아니 전 남편은 끝까지 의기양양했어요. 그래서 말해줬죠.
당신 해고당하고 아직도 취직 못했다며? 이쪽 업계에 소문이 다 나서 아무도 안 불러준다더라. 근데 난 취직했는데 어쩌나? 전 남편은 발끈하며 취직하면 뭐하냐? 연봉도 재산도 급이 다르다. 며 또다시 아파트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진실을 꺼내들었죠. 아직도 몰라? 그 아파트 시어머니 명의인 건 알았을 테고 이혼 후에 내 명의로 바꿔주신대. 미안하다. 그거라도 주고 싶다고. 이혼 끝나고 내 명의가 되면 재산 분할도 필요 없다는 거 알지? 전 남편은 펄쩍 뛰며 그게 진짜냐? 엄마가 정말 그랬냐고 소쳤습니다. 저는 전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전 남편의 망언을 쭉 들려드린 뒤 전화를 바꿔줬어요. 제게는 다정하시던 어머니가 전 남편이 받자마자 호통을 치셨죠. 이 미친 놈아, 우리 며느리한테 뭐? 너 같은 놈 호적에서 팠다.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라. 우리 며느리는 이혼했어도 영원히 우리 집 며느리처럼 대할 거다. 난 너를 아예 없었던 자식으로 생각할 테니 알아서 살아. 앞으로 물질적으로도 단 한 푼 안 도와준다. 전 남편은 어머니가 욱해서 그러는 줄로만 알았는지 화 풀리면 연락 달라 며 전화를 뚝 끊어버렸고 제게 폰을 던지듯 건네며 우리 엄마 다혈질인 거 알지? 잠깐 그런 거야. 남한테 아파트를 주겠냐? 자만하지 마. 하고는 비웃고 갔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전 시어머니는 아파트를 제 명의로 돌려주셨어요. 몇 주 뒤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와서는 같은 질문을 몇 번이나 되묻더군요. 우리 엄마가 진짜로 아파트를 너한테 줬어. 진짜 내 명의로 넘어간 거야? 떨리는 목소리, 믿을 수 없다는 반응에 저는 혀를 차며 담담히 말했죠. 어머님이 거짓말하실 분으로 보여. 원래 어머님 소유였으니까 너랑 재산 분할할 필요도 없이 이혼 후에 주신 거야. 넌 그런 머리까지는 못 썼겠지. 전 남편은 벙쪄서 한동안 말이 없었고 저는 난 새 회사 일로 바쁘다. 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 저는 그 아파트에서 도희와 함께 평온하게 살았어요. 전 남편은 한동안 나타나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지만 혹시나 싶어 문을 열자 전 남편이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더군요. 여보, 혼자가 되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했더라. 그때는 나도 정신이 나갔었나 봐. 미안해, 도희 엄마. 우리 딸, 아빠 없이 키울 순 없잖아. 한 번만 더 용서해주면 나 다시는 안 그럴게. 회사에서도 잘 안 풀리고 부모님하고도 연락 끊겼어. 돈 못 벌어오니까 최지영도 떠났고 전 남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구구절절 변명했습니다. 생활비가 없어 전업주부였던 최지영이 달달 볶다가 식당 알바를 시작했고 식당 주인과 눈이 맞은 것 같다고 언제 알았냐고 묻자 돈 번다며 연락 두절, 늦은 귀가 급기야 외박까지. 그제야 내 심정을 이해했다. 미안하다. 는 공허한 말들 뿐이었죠. 저는 전 남편이 다시는 바람 안 피우고 나만 보겠다. 며 손을 붙잡자 거칠게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이혼해서 이제 남인데 왜 이래? 이제 와서 착한 척, 반성하는 척해서 뭐하게. 우리 도희가 볼까봐 무섭다. 경찰 부르기 전에 얼른 나가. 그가 납작 엎드려 그때는 미쳐서 그랬다. 정신 차리겠다. 고 사정하길래 저는 이마를 손가락으로 툭 밀어냈습니다. 저기요, 황철민 씨. 파리처럼 싹싹 빌고 간신배처럼 넙죽거려도 안 봐줘요. 눈물, 콧물 쏟아도 소용없다고요. 살길 찾고 싶으면 최지영을 찾든가. 아니면 당신이 잘하는 거 해요. 아무 여자나 꼬셔서 기생하는 거, 그거 말이에요. 전 남편은 눈을 크게 뜬 채 초라하게 입을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문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단단히 닫았죠. 그 이후로 그는 더는 찾아오지 않았고 저는 아이와 단둘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혼했어도 전 시어머니와는 계속 연락해요. 친정 엄마처럼 반찬을 주고받고 가끔 식사 초대도 받죠. 얼마 전 시부모님께 식사를 대접했는데 전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아유, 우리 며느리는 성격도 똑 부러지고 요리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네. 아들이 하나 더 있었으면 바로 결혼시켰을 텐데. 전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저를 무척 좋아해 주셨어요. 친구들은
제가 아직도 전 시부모님과 자주 만나고 지낸다고 하면 너무 신기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단순히 저를 예뻐해 주셔서만 연락을 이어가는 건 아니에요. 함께 시간을 보내며 배우는 것들이 많거든요. 전 시어머니께서 늘 하시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한 번 바람 핀 놈은 계속 핀다. 돌이켜보면 정말 맞는 말이었죠. 그래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폈다면 절대 용서하지 마세요. 망설이지 말고 바로 이혼하시길 바랍니다. 불륜은 마치 도박장에서 그동안 모은 돈을 몽땅 날려버리는 것과 같다고 해요. 도박장에서 가진 돈을 모두 잃어버리면 결국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잖아요. 불륜도 똑같습니다. 딱 걸리는 순간 모든 걸 다 잃고 결국 맨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죠. 그러니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겨내셔야 해요. 가정을 지킨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행복한 일이니까요. 저는 전 남편에게 통쾌하게 복수를 했지만 지금도 화목하게 지내는 가정들을 보면 솔직히 부럽습니다. 불륜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순간 제 전 남편처럼 비참해질 테니 여러분은 반드시 가정을 지킨다는 마음부터 가지시길 바랍니다.